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공화주의가 뭐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살고 있는데 리퍼블릭을 몰라.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레벨이 확 올라가십니다. 주변에 그 무지한 중생들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북한 애들도 지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민주주의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그런데 북한은 결코 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타령하는 거 좋아하죠? 민주적으로 해주세요. 심지어는 요즘은 꼬마들도 엄마한테 민주적으로 하세요 이런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장하는 애가 민주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03학번 김민주 학생. 그 김민주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민주가. 그러면은 오늘 정확하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화주의가 물이에요, 물. 그럼 민주주의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살려면, 작동이 되려면 공화제가 기초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화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체크 앤 밸런스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뭐냐? 이게 지금 트럼프 얼굴을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뭡니까? 대통령, 의회, 사법부 권력을 나눠놨죠? 서로 뭘 합니까?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뤄요. 이게 권력 분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공화제가 제대로 세팅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권력을 누가 체크하고 누가 밸런스를 맞춥니까? 시진핑의 권력을 누가 체크하고 누가 밸런스를 맞춥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하려면 권력끼리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그 안에서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뻥치는 애들이 왜 민주주의가 아니냐면 공화제가 세팅이 안 돼 있어. 북한에 무슨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요. 김정은이 말하는 법인데. 그럼 중국은 시진핑이 다 해먹잖아. 황제같이. 그리고 교회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뭘 의미하냐? 공화제가 세팅된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권력이,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이 이 제도를 세팅할 때 인류가 가졌던 제도들의 최대 장점을 뽑아낸 거예요. 군주제가 가진 장점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혼자 다 해먹으면 국민들의 권리가 실현이 안 되죠. 강력한 통치 가능한데 우리 기본권을 뺏을 수도 있고 침해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의회를 만드는데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놔요. 그러니까 상원은 뭘 본떴을까? 말 그대로 세닛이 뭡니까? 로마의 제도 중에 귀족원이지. 그 다음에 민회를 본따서 하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또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사법부 매우 중요한데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해요. 이게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게 합니다. 공화주의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21세기에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봐라 이러면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지배의 원리입니다. 이건 non-domination.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수죠. 근데 최근에 지난 학기에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 밑에 있는 동안 중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중국의 유명한 도시에서 로펌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당신 밑에서 석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넌 훌륭하다. 학부 때 제 수업을 들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너 정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받아줬어요.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파워하고 권력이죠. authority, 권위하고를 구분해 봅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학생을 제가 지도하는데 얘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 논문을 써와라 그랬더니 남의 거를 싹 베껴왔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알고 잘했네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제가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걸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제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얘를 징계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친구와 저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제가 학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이 친구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에 서로 리스펙트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제 제자 그 학생한테 차 키를 딱 줘. 요즘 내가 오프로드를 좀 다녔더니 차가 좀 그렇지?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쩌라고요? 이러면 눈치 없는 애가 되잖아. 그럼 한국식 정서를 어떻게 돼? 따꺼이. 그 얘기잖아. 이거 또 세차하고 앉아. 근데 이거는 얘가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행사할 땐 항상 뭐에 기초해야 돼? 법에 근거해. 그러니까 법이 부여한 권력, 권한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얘가 표절을 해오거나 학칙을 어기거나 이럴 땐 그걸 근거로 반드시 야단을 쳐야 됩니다. 도를 넘어설 땐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그래야 지도가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도교수고 학자로서 저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지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존경한다는 거랑 내 차를 세차해야 되는 거랑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하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지배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는 절대 그 학생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 학생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아들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던 게 훈련이 빡세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상병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지배의 원리예요. 공화제 안에서는 누구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난더미네이션이에요. 끝내주는. 그런데 각자가 주체야 또. 이게 실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파워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반드시 법이 저한테 부여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가 실현돼야 돼요? 법치가 전제가 돼야만 공화제가 작동이 되고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죠. 그 안에서 법이 부여한 파워만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리석게도 야 민주화하자 그럼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민주화죠.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문화혁명의 스타일입니다. 그건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수술방에서 집도의 교수님의 권위를 해체해. 그럼 와 민주화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야 지금 째라. 그러면 싫은데요? 왜 싫어? 그랬더니 제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교수님이 뚜껑 열어요. 그 교과서 내가 썼어. 좀 자르면 안 되겠니? 그럼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 다수결로 할까? 그럼 뭐요? 그래서 제 의사도 들어주십시오. 그럼 넌 누구냐? 인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을 투입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당신 누구야? 수간호사인데요. 이러면서 끝장 토론을 벌여. 근데 합의가 안 돼. 그래서 결국 다수결로. 그리고 딱 보니까 환자가 죽었어. 띠 이걸 민주화라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구와 땡치리의 민주화. 그럼 띠리리띠띠 그러면 영구 없다. 그건 민주화가 아니라 바보화입니다. 바보화.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 한답시고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에서 지식인 다 죽일 때 제일 바보 같은 짓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다 죽였어요. 너 의사지 그럼? 네 그럼 쏘는 거야. 그랬는데 실수를 했어. 마지막 외과 의사를 딱 죽였는데 배가 아파. 맹장염이야. 아이쿠야 좀 이따 죽일 걸. 근데 늦었어. 그럼 뭐예요? 사요나라. 안녕이란 두 글자는 너무 짧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석사과정 제 학생이 제 멱살을 잡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평등해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이러면은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학위를 못 받아. 얘가 저를 존경해 줄 때 원활하게 지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지손해. 그러면 고향에 못 들어가. 고향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민주화라고 까불면 중국 공산당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뭐라고? 체크 앤 밸런스, 난 더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화제가 세팅이 돼야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파워를 행사할 땐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갖고 움직이게 되겠죠. 드디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러는데 수호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저게 뭔지를 잘 모르는 슬픔. 이게 이제 우리 PLI를 끝내면 여기 모이신 분들은 헤매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지킵시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 갖고 변화되게 하셔야 됩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주면 다 읽으려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데이비드 헬드 교수님이 영국의 LSE의 교수님인데 아주 정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민주주의 강의할 때 헬드 교수님 이론을 많이 참조하는데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양한 모델들 새롭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지성사에서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적이 없어요. 지성인들은 민주주의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뭘 이렇게 때로 지어서 댕기는 거, 때로 댕기는 거 이런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걸 걱정한 거예요. 쟤들 괜찮겠어? 그러니까 벌떼든 개떼든 소떼든 때로 움직이면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맨날 뻘짓을 해요.
그 유교 정치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실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싹 간 사이에 얘 왜 안 와? 이러다가 갑자기 웅성웅성해. 그러면 야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좋텐다. 이게 민심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의 지배야. 그럴 때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황당해. 원인이들. 그랬더니 모세를 죽여. 인민재판에 갖고. 아니 니 때문에 우리가 괜히 바다도 건너고 이거 미치겠다. 널 제거하고 민심이 천심이 되는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면 혁명이 되는 거죠.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얘기. 그거 좀 하지 말자. 민심은 천심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서구 정치의 탁월함의 출발이 어디냐면 민심이 천심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하게 이해해갖고 그걸 누르는 위대한 정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은 더러워. 그걸 막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걸 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조화시켜 나가는 정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미의 세계 질서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해졌냐? 신앙 덕분이랄까. 근데 신앙이 제대로 안 쓰면 탁월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유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최근에 또 이론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예요 얘기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유형을 한 2개 정도로 나눠보자. 이러면은 틀린 얘기가 안 돼요. 2개로 나누면 뭐가 있냐면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 요게 뭐냐면 대중이 직접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다. 고대의 아테네 같은 데서는 직접 지배를 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나 노예는 배제되지만 남자들은 직접 지배를 했다는 거지. 이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공공 업무에 의사결정을,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걸 굳이 유식하게 표현하면 루소형이다. 최장집 교수님이 정리할 때 메디슨형, 루소형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게 루소형. 루소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자유의 적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막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루소형이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나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 라인으로 가게 돼. 근데 여기는 미국 헌법을 디자인한 제임스 메디슨 스타일이 여기서 제도가 돼.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가 법의 지배 틀 내에서 시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체제를 요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2개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럼 선거를 안 합니까? 네, 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내가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 애야? 아니면 내가 일단 뽑았으니까 알아서 잘 하게 위임해놓고 나는 내 거 하는 거야. 요렇게 할 때 이쪽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은 요걸 다른 말로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내가 뽑은 대표자는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거지 지 스스로 판단해갖고 우리랑 다른 생각을 의회에서 떠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위임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괜찮은 애를 잘 뽑기만 하면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의민주주의.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법의 지배, 룰 오브 로.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의 지배가 기초가 돼야 이게 작동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파워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걸 벗어나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손혜원 씨? 와, 훌륭하시죠. 왜냐하면 그 정도 무개념으로 하려면 정말 고통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는 공직이 없었죠. 근데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이분은 영부인 친구인데 국회의원이야. 근데 별로 얘기를 안 해.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면 최순실의 한 10배는 문제가 돼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은 선거에서 당선돼서 금배지를 달았어. 거기다가 대통령 부인하고 친구야. 그런데 지금 종횡무진을 했어. 근데 최순실 때보다 조용해. 그리고 그건 어떤 분들이 막 편을 들어. 그러면서 공공투자야. 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볼을 꼬집었어.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이상한 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PLI 같은 걸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법이 뭔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내가 더 깜짝 놀란 거는 크리스찬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미스테리한 거는 뭐냐면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이소부화예요. 이소부화. 침포도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감동받고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러고 있어. 뭘 적용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제대로 알고 해야 돼. 법치가 깨지면 자유민주주의는 깨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피다 커비, 베리 캐넌 이름도 이상하죠? 저 친구들이 뭘 정리했냐면 소위 남미혁명, 남미의 붉은 기운이 돈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 쳤거든요. 2007년에 정신 나간 형님들이 한겨레 신문사에 모이셔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다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겨레와 뜨거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뭘 뜨겁게 주장하셨냐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베네수엘라. 싫어해 싫어.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다 망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 이제 우리도 곧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 때가 와. 이대로 가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PLI를 열심히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 친구들도 저런 정신 나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책 표지가 탱고 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춤출 때가 아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사회에 차베스주의가 끼친 영향력 이러면서 에드가르도 란데르라는 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저런 지식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엔 수도 없어 저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해. 차베스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시작된 사회적 동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관심에서 깨어나게 했다. 이거 촛불 선동할 때 듣던 얘기.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촛불 때 나온 얘기야.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전에는 국가에 순종적이던 수백만 명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민중이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한쪽은 시체가 산이 쌓이는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식인 중에 사기꾼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민주주의 하고 싶지 대중이 지배하는 거,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민중의 지배를 만들어 보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맨날 글 쓰고 뭐 할 때 뭘 인용하냐면 유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은 천심인디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PLI 수료할 때 닥쳐라. 민심이 어디서 천심이야. 그게 개판치자는 얘기지. 무질서 폭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은 입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했죠. 그러면 누구나 해외여행 다니는 헬조선에서 탈출해서 이제 실제로 입으로 건설한 지상낙원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매우 기대되죠? 그러면 민중이 직접 어떻게 지배를 해? 그러니까 위원회 정치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가 작동되고 사법부가 기능하고 행정부가 돌아가고 이걸 무시하고 항상 얘네는 위원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위원회, 의료위원회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가서 진찰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가갖고 사회주의권 병원에 가면 처절하대요. 아무도 거기서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수술 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물위원회를 만들어서 물 관리합시다 그러면 집에 물이 안 나와. 이런 비극이 벌쳐요. 그러니까 위원회 그럴듯하지. 근데 이게 온갖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에게 권력을 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망한 소련 있죠. 소련이 소비에트거든. 소비에트가 뭐예요? 그러면 위원회야. 평의회.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평의회다 그 말이에요. 소비에트는. 그러니까 이걸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닌 혼자 다 해먹고 스탈린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측근들에 의한 철저한 정실 정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결국 아무 기능이 없거든. 그러면 폼잡게 딱 세워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안 들어. 왜냐하면 그걸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기계가 돌아가듯이 안 돌아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재자 몇 놈이 다 해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평의회 타령하고 위원회 타령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전 이런 거 논의할 때 전문가가 없어. 그러면 어제까지 쌀집 사장님이 가가지고 원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판도라 한번 보여줘.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곧 전기 끊겨요. 제 제자 하나가 밀양 송전탑 한참 막 반대할 때 내 수업 듣다가 끝나고 딱 가는데 날 막 쫓아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내일부터 밀양에 가서 투쟁을 하랍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수업 빠지지 마.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수업도 중요하지만 밀양이 더 중요합니다. 또 왜? 송전탑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럼 송전탑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옮겨? 전파를 쏠 거야? 어떻게 옮길 건데? 그랬더니 우리 울산이 공장이 많아가지고 전기 끊기면 큰일 나. 너 학교에 하루 에어컨 안 나오면 네가 제일 짜증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송전탑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자기 동네만 아니면 돼?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요. 수업이나 들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 나오고 의료위원회 만들면 수술 못해. 다 죽어. 정신 차려야지. 전문가를 배제하고 하면 그럼 원전 할까 말까. 그리고 쌀집 아저씨가 결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게 다 구라다. 다 죽는다. 여러분이 누굴 딱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법률가야. 미국 헌법을 디자인했는데 내 표현이야 이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다. 나는 매디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미국식 공화제를 디자인한 사람. 이분이 세팅한 구조가 왜 공화제냐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권력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도록 딱 만든 거야. 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학적인 게 있어요. 헌법공학.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동될 때 기계처럼 엔지니어링 한 파트가 생겨요. 그런데 잘 만드셨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돌아간. 그래서 프랑스의 토크빌이 와서 보고 와 얘네 잘하네. 이걸 느끼게 만든 제도를 기초를 깔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도 중요해.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관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국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제도 전체랑 맞먹는 정치적 인격성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리더가 사라지면 제도가 작동돼야 돼. 한국의 현대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계속 뭔가 아직도 조선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니까 왕을 기대해.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해. 이게 두 개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을 살해하는 그런 미친 판이 돌아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미국 헌법을 디자인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마키아벨리와 메디슨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을 이해하면 돼요. 단일 통치 구조의 불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때부터 믹스드 컨스티튜션 혼합 정책 요걸 얘기했는데 요걸 기가 막히게 제도적으로 디자인한 게 미국 헌법이에요. 이 혼합 정책 믹스드 돼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다 통합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구상할 때는 군주적 요소를 넣는 거죠. 군주가 있으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고 밀어붙이기 좋고 카리스마 있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지. 귀족정은 책임 정치가 가능해지고 민주정이 민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족정을 따서 상원이고 민회로 하원 이렇게 해서 일단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을 믹스드 시켜놓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하게. 근데 메디슨이 한 업적 중에 내가 최고로 꼽는 건 뭐냐면 사법부를 딱 분리 독립시키고 제도로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위헌이라고 날려버릴 수 있는 걸 딱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때로 다니면서 난리를 치면은 다수의 어리석은 애들이 진리가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 장치로 뭘 생각하셨냐면 두 개인데 연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합쳐야 되잖아요. 주들이.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대표를 안 뽑고 각 주마다 인구가 많든 적든 상원의원은 2명씩 딱 정하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요게 민중이 걸기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법부예요. 미국은 사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메디슨한테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보떼가 바보짓을 하려고 그럴 때 사법부가 태클을 안 걸어주면 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보들이 엄청 인기 있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같이 바보들이 승하면 민중혁명당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사유재산 금지법을 만들어요. 근데 의회의 80%를 얘들이 장악했어. 그럼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헌법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날려버리면 돼. 근데 지금은 장담 못해요. 한국에서 헌재를 믿을 수가 없어. 사법부가 다 미쳐서 이제 접수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법의 견제가 최후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딱 정해놓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자유, 재산, 사유재산 이런 권리는 누가 와도 못 건드려. 이게 입헌주의라 그랬죠. 요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미쳐 날뛰더라도 법률가들이 이걸 막아달라는 거지. 위헌 선언을 해서 법을 무효화시켜서 그 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키아벨리의 사고가 아주 구체화되고 로마의 공화정이 아주 현대적으로 체계화된 게 미국 헌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군주정으로만 가든지 귀족정으로 가든지 민주정으로 가든지 여기서의 민주정이 뭐냐면 다수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권리, 본질적 기본권의 본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수가 원하면 그게 진리다 이러고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 추구하는 게 요거예요. 요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요게 적절히 서로 믹스드 돼야 법이 시민을 선하게 만들고 문화 발전을 촉진한다. 요게 무너지면은 저급한 국가로 전락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입헌주의나 제도적 공화주의 시스템이 무너진 국가는 최저질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재가 판을 치거나 자유가 말살된 체제로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려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공화제적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똑똑한 분은 거기다 써놓는 거야.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공화제는 체크 앤 밸런스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제도로서의 공화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세력의 독재로 이어지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헌법을 디자인해. 특별히 또 미국이 신경 쓴 파트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다 미쳐도 사법부가 그걸 견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법 엘리트들이 대중이 미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미국 헌법 정신을 떠올려서 제동 걸어주세요 해갖고 위헌심사 제도를 넣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미국에서도 좌파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로버트 다일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걸 지적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봐라. 민중의 의사를 태클 걸 수 있게 사법부가 뭔데. 그러니까 해방구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정권 애들이 사법부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좋다 하는데 이 슬픔은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결국 자기들한테 와요. 제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석희 씨 계시잖아요. 그 석희 씨가 자기가 이제 파렴치 문제로 몰리니까 뭘 주장해? 법대로 하자 이러자.
근데 이미 니네들이 법의 권위를 해체했어. 사법부를 해방부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면죄부를 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권력의 조정을 받은 사법부의 결정이겠지 이렇게 받아.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법원이 결정하면 한국 사람들은 승복할까요? 자기 판결에 이제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제 화염병 던지는 거지. 그 판사들 얼굴까지 해갖고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했는데 패소했어. 그럼 승복 안 하고 저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쪽 왼쪽 분들한테 다들 뭐 인인 맘대로 해 뭐 이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다 하더라도 두 개만 건드리지 마라. 한미동맹하고 사법부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뭐 그래도 다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인데 한미동맹 해체하는. 그러면 생존의 기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법부를 박살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 누구도 승복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슬픔이 뭐냐면 이 입헌주의도 제대로 안 되죠. 헌재가 만들어지고 또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거기까지 왔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와 이것만 해도 대단해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다. 해방으로 만드는 바람에 사법부를. PLI 좋아 최고로 좋아 보수가 뭔지 알려줄게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오 좋아 PLI 좋아